김문수 후보를 향한 집중 견제도 굉장히 많습니다. 역시 1등 후보는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. 그런데 심지어 찬탄파 후보들의 집중 견제도 견제지만 반탄파로 분류가 되는 장동혁 후보가 또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. 어떤 내용이었을까요? 들어보시죠.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결국 단일화는 되지 않았습니다. 정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할 의사가 있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출마를 안 했죠.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까? 저는 그것은 궤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원했던 단일화는 두 분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둘 중에 한 분이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었습니다. 한덕수 후보는 대선 후보 사무실 와서 저하고 포옹을 하면서 단일화하는 거 보셨죠?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당원들께서 기대하셨던 단일화인지에 대한 답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. 저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? 단일화가 불발돼서 새벽에 그 해프닝이 벌어지고 후보자 교체하는 과정도 발생하고 또 한 차례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것도 생중계로 1시간 넘게 저희가 다 지켜봤는데 마치 아주 수월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곤 변호사님 단일화가 된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네요. 김문수 후보는.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과연 근데 이 발언을 듣는 국민들이 경험한 지가 너무 짧아서 모두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.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 김문수 후보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의 통화, 여기서도 지금 거짓 발언이 문제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단일화 과정도 온 국민이 지켜보지 않았어요. 네. 그런 상황에서조차 어떻게 생각하면 진실을 좀 왜곡하는 방향으로 나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하려는 이런 태도가 김문수 후보 발언에는 좀 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? 당 대표로서 이렇게 발언에 신빙성이 떨어진 사람을 뽑아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발언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역시 선거는 선거. 막판 변수로 꼽히는 게 또 단일화입니다. 화면 보시죠. 국민의힘 대표 선호도 조사입니다. 조경태 22, 김문수 21, 안철수 18, 장동혁 9 조사. 또 다른 조사 또한 보시죠. 자,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31, 조경태 8, 안철수 14, 장동혁 14, 당원 8 그리고 일반 국민 2 이렇게 이제 비중을 두기 때문에 당원 국민 지지층에서 많은 표를 받는 사람이 유리한 게 이번 전당대회의 투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, 탄탄 반탄 나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제 조경태, 안철수,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장동혁, 김문수인데 이 조경태, 안철수 후보가 사실 좀 지지율에서 밀리니까 두 사람이 합쳐서 이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2등까지 해서 결선 가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. 뭐 이런 계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자, 이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? 지금 단일화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? 정우상 논설위원님 어떻습니까? 예, 지금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맞다면 네. 지금 이제 1, 2위로는 김문수 후보랑 장동혁 후보가 1, 2위로 돼서 만약 네. 과반이 안 나온다면 결선 투표에서 다시 이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, 소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네. 그룹들 입장에서는 정말 원하지 않은 결과인 거죠. 그러고 이제 그 두 분이 1, 2위를 하게 될 경우 당내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된 건가?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했던 계엄이라는 어떤 정치적 행위가 잘한 건가? 뭐 이런 또 이제 아주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고 네.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네 분이 나와가지고 1, 2, 3, 4등을 가리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소위 찬탄,
솔직히 이 말도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개념이 어려워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아니죠.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이 힘을 모으자. 그래서 안철수, 조경태,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1, 2위를 뽑는 결선 투표에 후보를 내면 마지막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근거가 되는 건 우리는 상식의 힘을 믿는다. 일반 국민들과 같은 여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아마 간절하게 두 사람의 단일화를 요구를 할 겁니다. 근데 단일화가 성사가 될 것이냐?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죠. 그러니까요. 어떻습니까, 구자민 변호사님? 저는 단일화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단일화해가지고 올라가서 1등까지 할 수 있다는 이게 지금 지지율로 퍼센트가 보여야 되거든요. 그러면 뭐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겨서 그 정치적인 과실을 나눠 갖는다. 이게 단일화의 이제 그 수순인데 지금 단일화를 하더라도 결선에 올라갈 수 있는가, 1등 할 수 네.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고 맞죠. 그 중에서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선거마저도 단일화하냐. 지금 단일화, 여기까지 단일화하면 앞으로 선거에서 그러면은 단일화 안 한다는 얘기 이제 믿을 수 없다. 이제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이제 여태까지의 자신의 행보 때문에 스스로가 또 제약이 걸려가지고 단일화하기가 어렵다. 그리고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또 굉장히 달라요. 네.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더 강성이라 가지고 당내에 45명의 의원들이 제거 대상이다.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거든요.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, 포용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쪽까지도 쇄신해야 된다.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특검하고 대립각을 세웠는데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 또 특검 수사를 받았어요. 이제 이런 네.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대립각을 일부러 세웠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하기 참 어렵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안철수 후보는 완주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